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 동안에 한 차례 이상 허리 통증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때 별다른 치료 없이도 호전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수술을 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허리 통증의 원인은 무척이나 다양한데 그 가운데 가장 흔한 원인이 우리가 허리 디스크라고 말을 하는 추간반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전주우리병원 김재엽 원장과 추간반 탈출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통과 방사통을 유발하는 추간반 탈출증. 증상과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다양합니다. 추간반 탈출증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갑자기 허리를 펴기 어렵거나 혹은 허리에서 통증이 느껴질 때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 이런 요통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요통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민성, 우리가 불안함이나 그리고 뭐 노이로제 같은 게 있어도 요통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 제가 회진을 돌 때 이제 우스갯소리로 환자분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친구분들하고 재밌게 놀거나 야외를 갈 때는 별로 아프지 않는데 네. 남편이 밥상을 차리라고 하면 아프다고 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으면 위 다음으로 허리에 요통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장기성이라고 해서 복강내 장기에 이상이 있거나 그럴 때도 허리가 요통이 수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주로 뭐 신장성이라고 해서 신호요통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혈관성 대동맥 질환이나 뭐 대동맥류가 있거나 그래서 큰 혈관 질환이 있어도 허리가 같이 동반돼서 아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신경성이라고 해서 뇌 장애가 있거나 그런 쪽에서도 신경 종양이 있어도 요통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로 다루는 그 분야는 척추성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디스크, 협착증, 요추 전방 전이증 하는 이런 척추에 기인한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흔히 이 허리 통증하면 그런데 디스크를 떠올리거든요. 근데 예. 이 디스크라는 것이 정확한 용어가 추간반 탈출증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질환인 건가요? 추간판은 이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역할이 뼈와 뼈 사이에 충격을 흡수해서 완충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힘을 많이 받고 그런 것들이 노화가 되면서 헐거워지고 그래서 내용물들이 밖으로 쏟아지거나 부풀어 오르거나 하면서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을 야기하는 질환입니다. 네, 그럼 이 추간반 탈출증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치료는 기본적으로 보존 치료를 먼저 합니다.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치료가 약하고 물리치료가 있죠. 물리치료도 종류가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간단한 핫백부터 시작을 해서 네. 온열 치료라고 하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한냉 치료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 치료라고 해서 뭐 저주파, 중주파, 고주파 네. 치료도 있습니다. 그런 보존 치료를 일단 하게 됩니다. 마사지 요법이라고 해서 그 마사지 요법에서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접골술이라고 해서 카이로프라틱이나 그런 네. 것들 유사한 마사지 치료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운동요법이라고 해서 운동치료를 같이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요법은 수술을 요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아니면 가장 네. 기본적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요법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운동이든지 허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임상에서 보면 어떤 운동이든지 그 운동의 종류보다는 운동 강도와 어떤 요령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고 나서 수상을 다칠 수 있는 확률이 적은 운동을 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 중에는 대근육 운동과 소근육 운동이 있는데 우리가 소근육, 그러니까 크게 큰 근육의 운동보다는 자그맣게 이 척추를 지탱하고 있는 작은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함께 증강시킬 수 있는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들은 수영, 네. 그다음에 이게 바르게 걷기 운동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운동도 좋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호흡과 같이 하는 운동들이 큰 근육을 쓰는 운동이 아니라 작은 소근육을 운동시키면서 그것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들이기 때문에 네. 그 작은 방법을 먼저 이렇게 발달시킨 다음에 척추를 이렇게 잡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대근육 운동을 같이 병행하면 좋은 운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수술이 아니라 다양한 시술 방법들도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시술법에는 경막의 신경 성형술이라고 해서 텍사스 대학에 있는 그 교수가 발명을 한 건데요. 요 1mm짜리 그 철사줄 같은 가는 관을 네. 꼬리뼈를 통해서 이렇게 구멍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올린 다음에 우리가 디스크가 있거나 그러면 주위에 유착이나 염증 반응이 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풀어주고 유착을 좀 풀어주는 그 약물을, 특수 약물을 주입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증도 많이 완화가 되고 유착도 풀리면서 다른 치료법보다 장기적으로 통증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주파 그 감압 치료라고 해서 디스크 내에 이 고주파 그 침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그 디스크가 있거나 그러면 그 디스크 내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압력이 높아지면서 밖으로 돌출돼서 네. 신경을 누르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침으로 그 안에 수액을 이렇게 그 응축시켜주면 압력이 줄으면서 튀어나갔던 디스크가 이렇게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군요. 들어온다는 그 원리로 해서 그런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고주파 치료는 열이 발생을 해요. 열이 발생을 해서 신경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런 배경에서 요즘에는 디스크 내에 있는 물질을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승화시켜 버릴 수 있게 기화시켜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플라즈마 요법이라고 해서 다른 치료법을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통증이 있다면 좀 빨리 병원을 찾는 게 가장 먼저 조기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럼 어떤 경우에 수술 치료를 하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그 객관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네. 주관적으로 통증이 얼마나 있으세요 할 때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바스 스코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되게 보면 극심한 아주 참을 수 없는 통증이 10이라고 했을 때 본인이 판단할 때 어느 정도 통증이 되느냐. 그런데 보통 통증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7점 이상 본인이 판단할 때 그럴 때는 수술을 좀 고려를 하게 됩니다. 보통 5점 이하에서는 운동치료나 이런 보존요법으로 본인이 판단할 때 그렇게 하고 5점에서 7점, 8점 그 정도 사이에서는 다른 신경요법이라든지 다른 이런 시술 쪽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7점, 8점 이상에서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해서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디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 많이 유포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평소에 느끼던 통증이 그 방사통이 같이 재현이 되면서 신경학적 증상이 있을 때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참을 수 없는 통증이 계속 진행이 되고 또 보존 치료나 다른 요법으로 잠깐 호전이 되었다가 다시 재발을 자주 하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다음에 직업을 가질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과 함께 이 추간반 탈출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이 시간 신경외과 전문의 김지효 원장과 함께 추간반 탈출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